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2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하고 뉴스 그리고 투데이 토픽 위주로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네. 새벽에 보니까 다우존스도 어제 오늘 계속 나스닥도로 밀렸죠. 밀려서 끝났고, 특히 우버가 마이너스 4%,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한 3%가량 거의, 사우스웨스트도 마이너스 3.5%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컨택주들이 안 좋게 예상이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어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별로 안 좋았고요. 테슬라는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뭐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기술적인 조정에서 반등이 조금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인슐릿은 괜찮았네요. 네, S&P 500입니다. 예, 시뻘겋죠? 예, 시뻘겋 때는 예, 별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피어 앤 그리드도 어저께는 57 이쪽에 있었는데 오늘 완전히 다시 48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피어 앤 그리드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작년에 3월 달처럼 그렇게 막 빅스 지수가 80까지 올라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익스트림 피어까지 가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피어 앤 그리드가 대부분 빅스 지수를 따르게, 빅스 지수가 7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만드는 거에. 근데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리먼 브라더 사태 때 그때도 40 몇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80 몇이 된 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에 지금 원래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15가 기준이에요. 15가 기준에서 15에서 20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게 조금 위험신호, 변동성이 큰 위험신호라서 좀 하락을 하고 15에서 밑으로 12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안정된 뭐 그런 장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20 밑이었는데 작년 3월달 이후로 계속 뭐 30, 40 하다가 이제 겨우 4월달 들어왔고 다시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빅스 지수가 17, 18 뭐 그런데 이제 20 미치니까 이렇게 뭐 익스트림 피어로 가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는 20 밑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빅스 지수가. 변동성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작년처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가 아니고 한 요 정도 온다면, 뭐 40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 예, 주가의 어떤 조정 국면에서 제일 끝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요 뉴스 좀 볼게요. 뉴욕 증시, 네, 그렇죠?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요것도 있고, 지금 연준이 이번 달 말 4월 27일, 28일 연준 회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벌써부터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가늘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끝이 뾰족해지는 거.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증액하는 걸 관두겠다 할 때는 테이퍼링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테이퍼링 자체는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연준에서 채권을 매입할 때 뭘 주고 매입할까요? 뭐 사이버머니 혹은 뭐 리니지 머니 갖고는 지급 안 할 거 아닙니까? 고스톱 머니도 아닐 거고 그게 현금으로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사려고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는 테이퍼링을 그만두겠다 혹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그만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채권 사는 걸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긴축 재정일까요? 아닐까요? 돈을 걷어들이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을 걷어들이거나 긴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증액하는 걸 이제는 안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이게 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는 있지만은 돈을 줄이겠다 혹은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줄을 죄이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돈 푸는 걸 이제는 조금 줄이거나 그만하겠다 이 소리니까 증분을 그만하겠다는 소리지. 예, 시장에서는 이런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테이퍼링을 줄이든 말든
만약에 이제 요게 자꾸 이슈가 돼가지고 테이퍼링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뭐 꿀렁꿀렁한다. 그러면 우리 학습 효과가 있죠? 저번에 뭐 10년물 미 국채가 자꾸 올라가니까 1.7까지 올라가니까 뭐 조정했지만 그거 다 그냥 조정받을 때가 돼서 조정받는 겁니다.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에게도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 지수가 올라와서 그런 거지 사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뭐 테이퍼링이니 뭐 코로나가 재확산이니 코로나 재확산되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 백신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 갑자기 이슈가 되나요? 안 되죠. 그냥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언제 조정을 받더라도 아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계속 현금 비중 30%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현금 비중 30%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얘기고요. 요거 이제 반가운 뉴스네요. 우리의 개미 형님 누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증시로 돌아오는 개미들. 투자자 예탁금이 75조가 다시 넘었네요. 얼마 전까지 60몇 조였잖아요. 75조가 됐습니다. 이래서라도 또 조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예탁 자금이 많으니까 얼마 전까지 60조 원대였다가 다시 75조가 돼가지고 이게 또 좀 떨어지면 와 찾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래서 깊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 시장은 건방지게 예상하고 그러면 확답을 주고 예상을 하면요 꼭 응징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산업은행에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통합계획안을 이달 내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발표되면 이제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 쪽이 좋아지겠죠. 아시아나가. 대한항공도 물론 좋지만 아시아나가 이제 거의 지금 제 그 구독자분들도 두고 계신 분들이 있고 제 수강생분도 두고 계신 분이 계셔요.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위에서 좀 물려 계신데 요거 제가 볼 때는 요런 자구책안이 나오고 통합 계획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슬슬 발등을 시작할 거고요. 만약에 지금 물리신 분이라면 요번 조정 끝나는 한 목금 해갖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다시 또 아시아나항공 조금 매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국내선 여객 수가 항공 연수가 코로나 이전을 넘었다. LCC 저가 항공이죠. 특가 경쟁 치열하다. 지금 이제 뭐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그죠? 여행 항공주들은 오늘도 몇 종목 좀 보겠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이런 조정 받을 때 물론 주도주에 타는 것도 좋지만 주도주가 지금 과열권이라면 과열권을 시키는 동안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행 항공주들 이런 거 담는 것도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넷플릭스 1분기 신규 구독자가 398만 명을 예상했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에 12% 폭락하고 그랬다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펜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때까지 투자를 해왔고 지금은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제 다 털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OTT 관련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도 잘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여행이 잦아지고 외부 활동이 잦아지면 이제 이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이런 거 안 볼 거 아닙니까? 안 보는 게 아니고 적게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투자도 적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 혹은 또 시장 참여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쪽에 대해서 이제 확장성이 없지 않을까? 성장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실적은 잘 꽂히지만 그 내후년은 어떻게 할래? 이런 항상 그 의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구심을 항상 던지면서 주식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믿음은 많이 믿고 더 믿으면 항상 그 뒤통수 치니까요.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의심이 이제 이상한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넷플릭스 관련된 우리나라 OTT 회사들 다 좋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멀티플을 더 많이 줄 것인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 혹시 채널을 듣고 OTT 관련 종목에 관심이 있거나 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는 조금 여기 뷰를 갖다가 굉장히 좋게 봤다가 좀 absolutely fantastic으로 봤다가 이제 그냥 엑셀런트 수준으로 좀 내리고, 만약에 여기서 보고 별로다 싶으면 굿 수준으로 내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제 채널에서 제가 펜앤더테인먼트를 워낙 강조드렸기 때문에 펜앤더테인먼트가 떨어지면 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당일 등락률 보시다시피 그냥 속절없이 계속 밀렸습니다. 속절없이 계속 밀려서 조정이 내일 모레까지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오늘 나스닥이 조금 반등을 한다면 반등해줬다가 좀 며칠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도 조정이 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1120원 제가 말씀드린 골디락스 존에 안에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또 외인이 오늘 거래소도 1조 4천억 팔았고, 코스닥은 1250 정도 팔았고, 선물을 어저께까지 플러스였는데 오늘 대량으로 1조가량 매도를 치는 바람에 총 누적이 6천억가량 하방 배팅으로 걸렸어요. 콜옵션하고 풋옵션 모두 하방으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매 동향을 잘 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 기조는 요번에 큰 조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대량으로 전부 하방으로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역시 이런 식의 포지션이 되고, 그다음에 이 환율이 112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면 그때는 저 역시도 좋게, 이때까지 좋게 봤지만 큰 조정이 아닐 거라고 봤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 가지고 선물 하방 포지셔닝이 뭐 2조 원 가량 되고, 콜옵션, 풋옵션 모두 하방으로 때리고 한다면 하고, 원달러 환율이 1120원에서 축 올라가고 1125, 뭐 30원 가량 이렇게 올라간다면 저 역시도 지금은 현금 비중은 30% 갖고 있지만 현금 비중은 5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현금 비중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정률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뭔지냐면 어떤 거는 플러스 10%, 어떤 거는 마이너스 10% 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 40종목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종목 정도가 상당히 플러스가 많이 나 있고, 나머지 30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근데 이 비중이 10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뭐 한마디로 뭐 보초병이라 그러죠. 보초병 정도 넣고 이제 찔러보고 그냥 마이너스 났으니까 나중에 좀 더 내가 더 내려오면 달려고 놔뒀던 것들이고, 나머지 비중이 있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플러스가 크니까 전체적인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현금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은 플러스 되는 것만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비추합니다. 왜냐면 플러스 되는 거는 지수가 안 좋더라도 이때까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승 탄력이 더 크거나 혹은 반등할 때 더 세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자르려면 마이너스 된 것 쪽에서 잘라야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 말은 쉽지 안 돼요. 그러면 매일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전체적으로 봐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다 조절을 해가지고 그날 플러스에서 얼마 팔고 마이너스에서 얼마 팔아가지고 그날 당일날 실현 이익은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사고 팔고 하면서 맞춰가지고 그냥 플러스 전체적으로만 그 당일 손익만 플러스 정도로 뭐 2분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그 심리를 역행해야 돼서 마이너스 나는 거, 그것도 제일 많이 나는 것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근데 그게 힘들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그렇게 확보하세요. 현금 비중을 플러스 난 거 다 덜지 마세요. 그걸 앞으로 반등도 더 잘할 거예요. 예. 한마디로 황금알 낳는 오리를 갖다가 배 자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 난 걸 오히려 놔둬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달러와 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또 판단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데이 탑픽 좀 볼까요? 오늘 투데이 탑픽으로는 DB 하이텍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져왔고요. DB 하이텍부터 좀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은 최도연 애널리스트께서 목표 주가를 81,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다 밀렸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가량 밀렸는데도 얘는 코스피인데도 불구하고 안 밀렸죠.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게 좋은 흐름이에요. 지수는 밀리는데 얘는 안 밀린다. 그리고 얘는 코스피인데도 안 밀렸다. 좋은 거죠. 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적 추정 상향치가 예상이 되는데요. 1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예상. 매출이 2,376억 원으로 QOQ로도 4.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02억 원으로 무려 QOQ죠. 98% 늘었습니다. 기존 추정치가 499억이었고 500억이었는데 600억이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폭 상향됐죠. 이게 가격 인상 시작돼서 그렇고요. 요거는 그전에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DB하이텍 어제 제가 수강생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 여기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일회성 비용 감소하고 있고 비용 효율화 등 때문에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그럼 올해 또 여러분들 내년에는 어떨 건데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올해 좋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항상 그 걱정입니다. 예, 그럼 내년 좋으면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 추정치라는 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 올해는 좋아 알겠어. 내년은 어떨 건데? 라고 했을 때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신 얘기죠? 자동차용 반도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희한하게 불 나고 정전 나고 뭐 지진 나고 별 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라든가 RFIC, DDIC, PMIC 이게 전부 다 칩이죠, 칩. 최근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 뭐 가뭄, 한파, 화재 뭐 이런 것들이야. 그죠? 예. 그래서 목표 PER을 갖다가 18배로 잡았다고 하시네요. 18배로 잡았는데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한 자료도 있죠. 그래서 얘가 뭐 18배 주더라도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81,000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시죠, 나중에.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200mm 20cm 요게 작은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는 다 12인치 합니다. 300mm 30cm. 그래서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에 의해 ASP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판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과거와 다른 재무 건전성. 예전에는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하고 투자들을 꺼려 했거든요. 이제 부채 비율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사기 좋은 종목이 된 거죠. 기관들은 아무리 사기 좋은 종목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대주주가 횡령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뭐 지금 소송권에 있다 뭐 그런 종목들 혹은 아무리 좋아도 부채 비율이 뭐 80% 100% 이상이다 하지 마라고 펀드 가이드북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무가 건전성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거죠. 요건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낸 걸로 보면은 저는 좀 더 짜게 잡았습니다. 짜게 잡았고요. 여기는 15.67배, 69배니까 그분은 18배까지 잡으셔가지고 8만원 잡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 재부각될 것이고요. 기관 외인 수급은 뭐 엑설런트 합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오늘도 뭐 외국인들 조금 팔았는데 뭐 오늘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씩 매도 때린 거에 비하면 뭐 판 것도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그걸 갖다가 모두 기관들이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쨌든 간에 18배는 아니더라도 저는 15배에서 16배 사이니까 68,000원 그리고 전 고점 그 직전까지는 요번 파동에 시장이 밀리지 않는다면 시장이 제 예상대로입니다. 제 예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정민구 하나금투 애널리스트께서 내셨는데요. 괜찮게 내셨어요. 1분기 탑픽으로서 찍었는데 그 프리뷰를 보자면 리뷰 프리뷰가 있죠. 이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죠. 잘 아시겠죠. 뭐 그러니까 1분기 공시하기 전에 프리뷰이고 또 1분기 공시하고 나면 리뷰가 나오겠죠. 그래서 프리뷰입니다. 이거는 1분기는 예견된 어닝 서프라이즈 연간 실적 상향을 했다. 매출액 요건 밑에서 자세하게 요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저 역시도 지금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갖고 있습니다. 신규 목표가 이런 거는 뭐 크게 상관없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시장 내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임플란트 브랜드 하이오센의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ASP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적 분할 이슈가 있죠.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구조를 갖춤으로써 디지털 덴탈과 신사업, 투명 교정이라고 하네요. 확장의 용이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1분기에는 1792억과 영업이익이 244억 원을 예상하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영업이익 매출 7,800억과 영업이익 1114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200억 정도 이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1200억 정도 나온다고 제 휴민트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특히 또 국내에서도 제가 치과 선생님들과 또 탐문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국내에서도 덴티움 거 좀 뺏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뭐 제 방송을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게 임플란트 장비는 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부대 장비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바꾸고 나면 락인이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좋고 특히 다른 거 없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에서 처음에 팍 퍼질 때 있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건이라든가 퍼 30도 줬죠. 퍼 30 넘게 줬습니다. 그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거 40, 50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 내에서 지금 1위고 지금 중국 내에서 퍼지는 속도가 굉장하다 보니 퍼 20은 줘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뭐 한다면 20을 더 줄 수도 있겠죠. 그건 제 욕심입니다만 이제 보유 편향이죠. 보유 편향. 어쨌든 간에 15, 20 정도 준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싼 가격, 뭐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네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알고 DBI 텍처럼 이렇게 내는 EPS하고 추정 EPS하고 추정 퍼가 많이 자료가 없어서 그냥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요걸로만 판단해보면 영업이익이 1114억 정도 나오면 PER이 아니고 POR로 볼 때 영업이익으로 보는 걸로 볼 때는 10주면 1조고 뭐 10주면 1조가 되겠고요. 그죠? 20주면 2조가 되겠죠?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DBI텍 오늘 0.33% 고가는 1.82까지 올라갔고 0.33% 올라서 그래도 몇 분 올라서 끝났습니다. 오늘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조정을 1% 넘게 받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강했죠. 이런 종목들은 강한 거예요. 그럼 내일 혹시 오늘 나스닥이 오늘 좀 바로 한 이틀 떨어졌으니까 이틀 떨어지면 하루는 반등하겠죠. 오늘 반등하고 내일도 우리 시장 좀 반등이 된다면 내일 뭐 제일 먼저 치고 나갈 친구죠. 이 친구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매매 동향에서도 보면 외국인들 오늘 뭐 1조 5천억 파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팔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들어온 거 144억에서 어제 2억 도달하고 오늘 한 30억 정도밖에 안 나갔네요. 외국인. 이건 이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포함된 거니까 프로그램은 팔기로 싹 파니까 그런 거고요. 기관은 오늘 다 들어왔어요. 연기금도 뭐 어저께 그저께 들어온 비용에 비하면 많이 안 나갔고요. 사모펀드나 투시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오늘 같은 날 이 정도 수급이면 정말로 엑셀런트 합니다.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좀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요 봉의 중간하고 그쵸? 거기까지 안 왔지만 오늘 요 정도까지 안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5월 전까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분들의 진입 기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갭 상승했다가 쭉 밀렸어요. 92,700원이 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좀 더 밀렸습니다. 밀리면 또 잠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외국인 한 100억 가량 나갔고요. 대신에 연기금 또 투신 얘네들이 사모펀드는 어제 들어온 거 상 나갔지만 연기금 투신들 또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많이 털었기 때문에 근데 내일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면 또 다시 회복을 하겠죠.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제 며칠 동안 올랐으니까 투데이 타픽에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세죠. 효성화학, 효성 TNC 다 좋습니다. 효성 쪽은 지금 다 좋습니다. 얘 앞으로 더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전고점을 갖다가 빵 뚫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갑니다. 계속 더 갑니다. 이제 그렇게 더 간다고 해서 좀 따라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일선하고 괴리가 이렇게 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팍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주인분들은 항상 주의하시라는 게 이렇게 꼭 막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다가 오일선하고 이격이 넓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온몸으로 다 맞으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이너스 1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좋다고 저는 더 간다고 보지만 더 가다가 갑자기 또 이런 봉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으려면 이미 이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투데이 탑픽으로 드리는 거니까 팔로업 차원에서 이제 요때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더 갑니다. 보유자분들은 좀 더 박수 쳐드립니다. 삼성전기가 조금 좋다가 안 좋아졌는데요. 5일선하고 여기 밑에 10선, 20선이 있으니까요. 요 초록색 60선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갖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요걸 극복 못하면 조금 그림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무림 PMP는 날라갔습니다. 오늘도 날라갔어요. 오늘도 갭 상승으로 날라갔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디바이트,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렸고요. 위클리 탑픽 중에서는 다들 이제 대형주 위주로 되고 있으니까 오늘 좀 다 조정을 받았고요. 셀트리온이 계속 안 좋아지네요. 셀트리온 제약, 헬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제 좀 안 좋은데 얘는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수강생분도 좀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삼각수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가 삼각수렴 이렇게 되고 있다가 지금 이 봉이 지금 삼각수렴을 갖다 밑으로 깨는 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여기 지금 요 삼각수렴 하나 하단을 갖다가 툭 밑으로 깼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좀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안 좋기도 하고 이거 보시면은 지금 그죠? 수급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또 희망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기술적으로도 이 삼각수렴 하던 갖다 밑으로 툭 깬 데다가 수급까지도 우리 개미분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매도 세력을 이겨낸 개인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형주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떨어진 거 계산 안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조짜리인데 40조 죄송합니다. 40조짜리를 갖다 개인만 해서는 들어올리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조금 좀 안 좋아 보이고 또 공매도 재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아마 두려워서 미리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는 여행 항공주도 좀 볼게요. 여행주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오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 보시면 하나투어는 별로 이 전체적으로 섹터가 나가기 때문에 뭘 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수급이 좋은 걸 담으면 되죠.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수급은 별로입니다. 레드캡 투어가 오히려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레드캡 투어는 큰 조정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큰 조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레드캡 투어가 큰 조정이 없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리고
그나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찔끔찔끔이지만 찔끔찔끔하지도 않죠. 왜냐면은 시총이 1,800억짜리인데 연극이면 2억, 1억씩 들어오는 거는 찔끔찔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레드캡 투어 좋아 보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참좋은 여행사, 제가 모으고 있는 참좋은 여행사는 검은 머리인지 흰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쪽이 계속 사주고 있네요. 기간 수급은 없고요. 노란 풍선, 또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오늘부터 조금씩 샀네요.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인터파크는 사모펀드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괜찮아 보입니다. 인터파크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빼놓고는 메이저 빼놓고는 오히려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사는 뭐 제가 좀 갖고 있지만 별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외국인 수급이라서 이게 검은 물인지 팥불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수급 분석이 안 되지만 노랑풍선, 인터파크, 노랑풍선하고 레드캡 투어가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수급 좋은 거 갖다가 위로 이렇게 좀 올려놓을게요.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보죠. 이렇게 해갖고 한번 인터파크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좋은 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수급 나쁜 놈들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상향이 되는지도 좀 볼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하고 계속 팔고 있어서 지금 아직은 가격대가 아니고요. 제가 볼까요? 대한항공은 25,700원 요 정도까지 오면 또 벌써부터 23,000원까지 왕창 사면 되는데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받아볼까 해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보유자분들 계셔서 한 이 정도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 정도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있고 해서 이거 좀 빨리 사놨으면 좋겠는데 빨리 자구책들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LCC, 진에어, 제주, 티웨이 항공은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진에어하고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좋아 보여요. 티웨이보다는 진에어, 제주항공이 좋습니다. 이건 다 5일선 공략이 되죠.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얘는 그래도 뭐 마이너스지만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죠? 양봉을 만들어냈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어저께 7%인가 떴죠. 어제 7%인가 떴으니까 오늘 이 정도 10선에서 마주치면 괜찮고 5일선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정도 보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조금 더 시키면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하시자고요. 마냥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번 조정장이 끝나고 나면 요런 거 얌전한 거 좀 들어가서 또 수익을 갖다가 좀 안전하게 좀 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